저희 연수원 동기로 최초의 대법관 후보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뭐 동기라고 해서 봐줄 수 없는 야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께서 사법부의 국민의 신뢰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외부적 요인 뭐 여러 그 시스템의 문제 다 있습니다만 그중 원인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관련된 탄핵 거래로 인한 거짓말이 국민적 이슈가 됐고 또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시냐는 질문에 먼저 답을 주시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외견상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린 이유는 천대엽 후보자에게 저희가 그 자동차 지방세 체납 및 자산 압류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차례나 그 압류 및 지방 그 체납이 확인됐는데 답변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은 또 이것도 사실상 일종의 거짓말에 해당되고 국민들에게 허위로 답변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 보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또 후보자의 거짓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하셨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제가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다 동의를 하고 또 제출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와 같이 달리 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후보자께서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법관의 주요 동목으로 하나가 올바른 사실 인정을 위한 열정이라고 적시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답변에 있어서 답변을 할 때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본 예의는 있어야죠. 후보자가 말한 열정의 과연 진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 지난 10년 동안 보니까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28건이나 늑장 납부를 하셨어요. 가산세를 내고 납부를 하셨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번에 이제 그 내용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뭐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렇다면 봅시다. 후보자께서 답변한 내용에 작은 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주 이건 납부 기한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정해진 어떤 납부 기한을 상습적으로 어긴다는 것 자체는 후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적법 인식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대법관으로서 이와 같은 그 각종 최종 판단을 하는 위치에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다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향후에는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법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도 엄중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이 탄핵 거래와 관련된 거짓말이 대한민국에 큰 그 충격을 줬습니다. 그 고위직에 있는 고등부장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러 왔고 그 사표를 제출하는 고등부장에게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요구에 사표 제출한 사실도 없다.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사실과 다른 것이 결국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직접 우리 그 국민의힘의 그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항의 방문을 하고 물어봤을 때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화 중에
당시에는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답변을 또 했는데 녹취록에는 그와 같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3번에 걸친 김병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이것이 굉장히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대법원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후보자. 법관의 의원 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수사와 재판 중이라도 징계 사유가 아닌 이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자, 그 당시 대법원장이 재판 중으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게 명분은 사실 규정과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규정을 살펴보지 않아서 무엇이라고 좀 단정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봅시다. 자, 고등부장 판사가 대법원장을 찾아왔습니다. 대법원장을 찾아와서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사안은 아주 예외적인 사안이죠.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탄핵을 이유로 거부하는 건. 예, 아주 예외적인 사유인 것은 맞는 것 사유죠.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그 일이 벌어졌고 2021년 2월에 국회에서 그 당사자를 상대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핵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심리 중이죠. 네, 자, 이런 사안입니다. 그럼 경험칙에 비춰왔을 때 대법원장이 그 사안, 그 당시에 임성근 부장에게 그 사항을 탄핵으로 인하여서 수리를 거부했다고 기억할 수 없었다. 이 진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후 경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무엇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판사로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경험칙상 재판장에서 보면 그런 경우에 그와 같은 주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특히 예외적인 사항이고. 답변에 곤란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관계에 대한 이제 상황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무엇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안 살펴보셨어요? 언론에 나온 것은 보긴 봤습니다만은 질문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질문 나올 거로 예상했잖아요. 예, 그걸 다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경험칙상 재판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실 때 그 진술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뭐 예외적인 사정은 맞지만 또 제가 재판을 오랫동안 한 경험을 봐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정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말씀 밖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